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준비하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바는 준비가 잘 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연간 요량진에서 많은 강의를 해보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서 물론 설명회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준비 과정이 조금 올바르지 않고 저도 전달하는 사항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조금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준비를 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서 요걸 준비해드렸어요. 왜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임용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요걸 하지만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대략 한 10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니까 그렇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2개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가 좀 해당되는 것 같아. 내가 여기가 좀 궁금해 라고 하시면 클릭해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제대로 올바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스타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교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북한이 아니라 그렇죠? 임용시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임용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자세가 어떻든지 제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는 걸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카메라 기능 보면 이렇게 전환해서 본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삼각대 거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강의를 듣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자세로 앉으신 다음에 또는 뭐 서 계셔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의 카메라를 켜서요. 즉 휴대전화를 들어서 카메라를 전환시켜서 본인의 모습을 찍어주세요.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요. 본인이 답을 하세요. 그 녹화본을 잘 갖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생님들 스스로가 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는 각자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는 데 있어서 쓰러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행을 바라지 않아요. 이게 흔히 말하면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생님 휴대폰을 들어서 카메라를 켜고 화면 전환을 시켜서 본인을 촬영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그리고 임용시험이 끝나고 현장에 갈 때까지 3월 2일 날이 될 수도 있고요. 3월 4일이 될 수 있겠네요.
날 출근할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반드시. 내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내가 지금 첫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네. anyway. 그래서 요거는 꼭 선생님들께서 마음속에 누가 물어도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선생님들 관내성명 되듯이 왜 나는 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anyway. 자, 꼭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anyway. 자, 그 다음에 임용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아는 척 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어요. 1차는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교육학이라고 얘기하는 교육학 시험과 전공 시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육학 시험은 20점 만점이고요. 전공은 8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토탈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시험을 보는 유형은 지필평가, 흔히 말하는 필기시험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일반교육학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80점 만점이 시험 중에서 25에서 35% 또는 65%에서 75%를 이렇게 내요. 우리 흔히 말하면 교육학과 내용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걸 전공교육학이라고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anyway. 자, 그 다음 2차 시험은 시험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1차 시험은 우리 흔히 말하면 필기시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시험에서는 총 시험이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실기를 가르치는 교과, 죄송해요. 실기도 가르치는 교과이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금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세요. 아, 내가 선정한 지역에서는 이런 필기시험, 죄송해요. 실기시험을 보는구나. 아, 그럼 나는 운동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라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경기도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흔히 말하면 수업 실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얘 각각 15점씩 해서 30점 만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잠깐만. 뭐라고 되어 있나? 이런 능력들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 제시해 볼게요. 학습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학습 내용을 지도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저희 전공이 뭐죠? 선생님들 중등 체육교사 2급 전교사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공에 체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1차 시험에서 보는 거예요. 1차에서. 요런 지식들을 정말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2차 시험의 두 번째는 수업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수업 실현이 있고요. 수업 나눔이라는 게 나눔이라고 하는 시험의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교직 적성과 심층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흔히 개별 면접이에요. 혼자 들어가서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평가자가 있고요. 그 평가자들이 각각 문항을 물을 겁니다. 그럼 그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40점. 그래서 2차도 흔히 100점 만점 중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30점, 30점, 40점.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자, 1차는 지필평가만 시험을 보죠. 그런데 하지만 2차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제가 올바른 준비가 오늘 수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니까 이거 준비할 때 이걸 같이 하셔야 해요. 이거 끝나고 여기까지의 시간 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운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쵸? 여기에 이런 능력들이 봐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40일 만에
그쵸? 초보적인 수준에서 숙련자 수준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요. 따라서 이 2차 수업에 보는 실기에 대한 능력은 이거 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간과하는 것들이 계세요. 이거는 좀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40일 만에 이거를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요 40일 동안에 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마찬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거 준비하실 때 요걸 같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8대 2 정도 또는 뭐 한 9대 1 정도 또는 뭐 7대 3 정도 그건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 끝나고 이거 100, 이거 0. 즉 10대 0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2차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준비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들 하세요. 1차를 패스해야 2차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1차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십니까? 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목표가 1차만 합격하려고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경중을 좀 따지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과 소양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술 시험으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적입니다. 적. 이게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 이해하셨죠?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공은 80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80점 중에 25%와 35% 사이가 대략 이 정도 출제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총 4가지의 테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예와 예예요.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다 배우시고 지금 현재도 배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뭐 움직임 분석 모형도 배우셨을 거고요. 스포츠 교육 모형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뭐 발달 단계 모형도 배우셨을 거고 또는 책임감 모형도 배우셨을 거라고요. 그런 거 시험 본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여기에 가시면 수업 모형에 또 나와요. 이 수업 모형과 이 모형은 같지 않습니다. 이 수업 모형에서는 매찔러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체육 수업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직접 교수 모형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동료 교수 모형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스타일은 모스턴 교수님이 쓰신 체육 교수 스타일이라는 걸로 할 거예요. 따라서 어쨌건 요 테마 중에 요만큼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용학은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 다양합니다. 일단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체육 철학.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묶으면 서양 체육사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 한국 체육사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사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시험 볼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거 시험 볼 거예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파트로 묶이는 건데요. 운동 제어와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시험을 볼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운동 수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또는 동기가 어떻습니까? 불안이 어떻습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 운동역학, 체육 측정평가 이렇게 볼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보건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학의 비중이 높습니까? 내용학의 비중이 높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내용학의 비중이 높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10점밖에 못 내요. 얘 10점 낼 거고요. 얘 10점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되게 간과하고 겁먹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인데, 자, 제가 이걸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사철학 묶을 거고요. 제어, 심리, 사회 요거 묶을 거고요. 역학, 생리학, 트레이닝, 보건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출제하는 점수를 잠깐 봐보세요.
요거 묶으면 8점이죠. 요거 묶으면 11점이고요. 각각 묶으면 10점 정도 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단일 영역으로 얘기하자면 맥시멈 10점밖에 안 돼요. 단일 영역으로 얘기하면 10점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들 선배들이 야 역학이랑 생리학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10점을 넘지 못합니다. 10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문항수로 따지자면 3문항밖에 되지 않아요.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지 못하, 즉 넘사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범위가 많을 뿐이지 출제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다고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리즈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스포츠 교육학은 스포츠 교육학은 이렇게 볼 거고요. 스포츠 내용학, 체육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건 9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럼 그와 같은 내용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과서는 말 그대로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재는 대학에서 보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지금 대학에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재학생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론서라고 표현해요. 또는 뭐 대학 도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이론서라고 하지 않아요. 각론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도서들을 볼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이런 도서는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이건 지금 샘플로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운동생리학을 전문적으로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이와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쉽게 표현했을 거예요. 왜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용학 부분이 많긴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 그 다음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2차 실기평가예요. 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필수와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니야. 나는 서울지방을 보고 싶어.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을 들어가세요.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 보는 2차 실기평가에 대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아니야, 나는 충청도야. 나는 충남으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청남도 교육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우리 카카오톡은 하루에도 12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쵸? 유튜브도 하루에 12번씩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실 때 한 번 정도만 본인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청을 들어가시거나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수능 시험도 여기서 주관합니다. 초등도 여기서 주관하고요. 어쨌건 자, 그래서 실기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추첨해서 한 종목,
추첨해서 한 종목. 추첨해서 한 종목. 근데 얘는 택 1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시는 거고요. 요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시는 거고. 그래서 2차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실기는. 자, 됐어요? 됐나요? 자, 그다음. 자, 시험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교시 교육학이고요. 1교시 교육학은 전부 다 논술형으로 봐요. 그래서 한 문항이고 20점을 배정되어 있고요. 자, 전공은 2번 봅니다. 전공은 2번 봐요. 아, 시간을 제가 안 썼는데 요건 1시간 정도 봅니다. 60분 보고요. 60분을 시험을 보고요. 얘는 90분 보고요. 얘도 90분 시험 봐요. 그럼 토탈 하루에 4시간 시험 본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문항이 이렇게 2가지의 유형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기입, 하나는 서술. 그래서 각 문항당 2점씩 해서 2, 4, 8에서 8점. 한 문항당 4점씩 해서 8문항에서 32점. 그러면 어떤 걸 기입이라고 하고 어떤 걸 서술이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좀 일러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23문항입니다. 전공만. 그리고 교육학까지 합치면 24문항. 그래서 토탈 100점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이게 1차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전공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입형이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기입형이란 전공 학문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또는 적용, 우리 배웠듯이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수님께서 구분하셨던 인지적인 영역의 하위 영역,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입형이란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을 핵심어 또는 핵심 어구 또는 계산 문항 등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완성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다. 완성형이란 우리 흔히 말하는 블랭크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나 기호나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24년도 문항입니다. 자, 잘 보세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뭘 쓰랍니까? 연도를 쓰래요. 연도가 뭐죠? 연도.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렇죠. 2024년도죠. 내년은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죠. 내후년은 얼마입니까? 2026년도죠. 요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십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기입형이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기입형 문항에 계산하는 문항을 또 제시했어요. 괄호 안에 잘 안 보이시겠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뭘 쓰랍니까? 값.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계산하는 문항이에요. 계산하는 문항.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운동 강도는 몇 매치입니까? 이해했습니까? 뭐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5.5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이 되겠죠. 어쨌건 여기에다가는 숫자로 쓰는 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됐나요? 이런 걸 우리는 기입형이라고 표현한다. 됐죠? 자, 그 다음 기입형 문항에 답을 쓸 때 이게 답이거든요. 답나?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겠죠. 김형규라고 쓰겠죠. 여기 이제 뭐 저거저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항에서 우리 아까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물었죠? 그렇죠. 이걸 우리 하위 문항이라고 한다고요. 하위 문항. 그러면 하위 문항은 대문항은 1번이고요. 하위 문항은 몇 개입니까? 2개죠. 즉 기억과 니은을 써야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쵸? 정답이 예를 들어서 2025 하고요. 예를 들면 스포츠 문화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너무 재미없나요? 알겠어요. 제가 걸그룹 이런 걸 잘 몰라서 그쵸? 뭐라고 할까요? 뭡니까? 뭐죠? BTS 그래요. BTS라고 합시다. 자, BTS. 자, 그럼 2개를 물었으니까 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기억에 대한 답이죠. 이건 뭐에 대한 답이에요? 니은에 대한 답이죠. 그쵸?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답안 쓰는 거는 제가 별도의 테마를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건데 어쨌건 답이 두 개, 즉 문항을 요구하는 하위 문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1번 문항에 대해서는 두 개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배점이 몇 점입니까? 2점이죠.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한 문항당, 죄송해요. 하위 문항 두 개죠. 그럼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점수는 몇 점? 그렇죠. 1점이죠. 1점. 부분 점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리는 게 아니라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맞아, 즉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렸어요. 그렇죠? 기억은 2025라고 잘 썼는데 니은은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라고 썼어요. 그러면 소녀시대만 오답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몇 점? 그렇죠. 1점을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다음번에 제가 시리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서술형 문항이에요. 서술형 문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서술형은 문제인식, 추리, 예상, 결론 도출, 인과관계, 상관관계, 문제 해결 과정 등의 사고 능력을 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죠. 사고 능력을 측정하며 문장 형태의 답안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보면 기입형보다 심층적이거나 상세한 내용을 좀 묻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문장에서는 자,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상기의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한 응답 결과를 1에서 3문항 정도, 즉 1에서 3문항 정도로 기술하는 문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런지.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4학년도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요것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대문항은 한 문항인데 하위 문항으로 지금 하나, 둘, 세 문항을 묶고 있죠.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 썼단다.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A, B, C 중에 2, 6 시점에서의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답이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냥 A, B, C.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세문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되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운동법칙은 알고 계시는 바대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즉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답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쓰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서술도 그런 서술이 아니죠. 뭐와 뭐의 서술이냐면 B와 C의 차이를 쓰라는 겁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답안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답안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순서대로 써보세요. A, B, C 중에 순서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 문항.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에다가 A, B, C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좀 크게 쓸게요. 자, A, B, C라고 쓰고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쓸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B와 C를 비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술하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부분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요거 맞았으면 1점, 요거 맞았으면 1점, 요거 맞았으면 2점. 그래서 토탈 몇 점이랍니까? 4점. 그래서 1점, 1점, 2점 해서 토탈 4점. 이해하셨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 하나, 둘, 셋. 대문항은 한 문항이지만 하위 문항으로 쪼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문제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총 4개죠. 그러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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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죠.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느냐? 그러면 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입형과 서술형의 차이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서술형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형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냐면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아까 요 문항 같은 경우엔 서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문항은 두 문항이에요. 그쵸? 문항의 유형 말하는 겁니다.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뉘긴 하지만 서술형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한 줄을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입, 하나는 서술. 서술인데 예전처럼 뭔가 막 장황하게 써라 이래서 두 줄 이상 그런 거 없다고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답안 작성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됐죠? 자,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을 보면 당연히 많겠죠. 왜요? 본인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임용시험이 언제부터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199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97년부터 2025, 6 연도까지 대략 한 28년 또는 30년 가까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개 년도에, 한 개 년도에 20개씩의 문제만 출제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600개에 가까워요. 그래도 600개에 가깝다고요. 그래요. 다 떨고 500개에 가깝다고 합시다. 500개. 이해하셨나요? 이런 교재들에서 500개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용은 방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많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걸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교육학은 이렇게 보고, 죄송해요. 교육학은 이렇게 보고 전공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전공을 다시 두 가지로 쪼갰잖아요. 하나는 스포츠 교육학, 하나는 내용학으로. 스포츠 교육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 봐봐요.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갖고 왔어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이 말도 드렸잖아요. 요거 해서 10점, 요거 해서 10점, 요거 단독으로 10점, 10점, 요거 10점.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해봐야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몇 개밖에 못 내냐면 3개밖에 못 내요. 점수로 따지자면 세문항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세문항이라고요. 세문항. 세문항 낸다고요. 세문항.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1개년을 준비한 게 아니라 4개년도를 지금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됐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 뭐 이렇게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더 중요한 말. 자, 이거 본인 지역 잘 봐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 아시겠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잘 보십시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세요. 선생님들 관심 있는 지역.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예요. 됐습니까? 지금이 11월 22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험 보여서 여기가 없어요. 그렇죠? anyway.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자, 경쟁률 잠깐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봐봐요. 자, 전체 경쟁률이에요. 그리고 지원한 인원수를 좀 잘 봐보세요. 5년 전, 4년 전에는 9.4대 1이었어요. 자, 그 다음 연도에는 10.48대 1이었어요. 보는 인원이 비슷합니다. 더 늘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3,000명대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더 줄어들어요. 약 한 400명 정도 줄었어요. 400, 500명 정도 줄었다고요. 더 줄어든 건,
그렇죠? 이때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쵸?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7.07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배수 뽑죠? 2배수 뽑죠. 그쵸? 그러면 이거 절반으로 나눠도 되는 거죠. 그쵸? 네. 물론 1.5배수도 있긴 합니다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고 1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필 시험으로만 보고요. 2차는 3개 유형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경쟁률은 점점 낮아진다.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anyway. 자, 요거는 많이들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한다. 자, 선생님들이 2026학년도로 시험을 보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에요. 왜? 대학 가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라면서요. 자,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용시험, 국가고시를 보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공립 단독 지원, 다른 거 지원하지 않고 요것만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사립만 지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립은 나 사립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는 위탁교육을 하지 않은 학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위탁교육을 한 학교예요.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처럼 이렇게 음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하고 싶습니다. 즉 우수한 교사를 좀 선발하고 싶어요. 운동만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교사를 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한테 위탁을 맡긴 거예요. 1차 시험을.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걸 우리는 사립 단독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이 요거예요. 동시에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요거 하실 거예요. 그럼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이 하는 겁니다. 됐어요? 물론 인지값이 필요하긴 해요. 요거 쓸 때 소위 말하면 돈을 좀 지불해야 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쨌건 저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요거 하실 분들은 요것만 하시고 요거 하실 분들은 요것만 하시고 요거 하실 분들은 요것만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걸 많이 하십니다. 됐어요? 자,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을 아까처럼 다 봤잖아요. 그럼 요렇게 선발해요. 요렇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줄 세우기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성적순으로. 그쵸? anyway. 자, 그 다음에 국공립과 사립을 같이 지원한 사람. 아까 3번째 경우죠. 요 경우죠. 그쵸? 요 경우. 자, 요 경우에는 국공립에 합격한 사람. 1차 시험 성적이 좋아서 사람은 사립 합격자 결정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사립은 패스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냥 가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립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사립이죠. 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립 단독 지원을 우선 합격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2명을 선발했어요. 근데 단독으로 지원한 사람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공립과 사립을 같이 지원하신 분이 10명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합격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몇 자리만 남죠? 그렇죠. 한 자리만 남죠. 한 자리를 가지고 10명이 경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우선으로 선발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2번째. 법인별이라는 건 그 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학교의 재단, 사립이니까. 자, 선발 인원의 5배에서 10배를 일단 한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2명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합격하는 비율은 곱하기 5를 하고요. 곱하기 10을 하는 거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20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거기에 미달했대요. 미달. 아까 말했듯이 1명 지원해서 그러면 1명이 남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10명 지원했어요. 근데 성적순으로 2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안 뽑겠다는 거예요. 미달한 경우니까. 됐죠? 자, 미달한 경우에
국공립에 불합격한 자의 1차 시험 성적 순의 고득점자 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차 합격선이 예를 들어서 65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64.9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국공립 같이 지원했고요. 사립도 같이 썼어요.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그럼 이분은 자리가 하나 남으면 이분을 선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분도 합격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64.85점이라는 분이 그 다음 차석이에요. 그럼 이분을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걸 많이 하더라.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anyway.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더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실기 잘하면 어떻게 보면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잘하고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그런 교사를 그 학교에서 선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세요. 촬영한 걸. 두 번째는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1차와 2차로 나뉜다. 2차는 1차 볼 때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건 공립, 사립, 공사립 같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anyway,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핸드폰 번호를 그냥 오픈을 할게요. 자, 제 번호고요. 제 이름은 김형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용닷컴에 전화를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실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거 하고요. 친구 추가하고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보내셔도 되는 거니까 뭐 요즘에 개인톡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개인톡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